안녕하세요. 브라더스 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왜 돈의 원리를 하나도 모르고 살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케이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사와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망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 스스로 돈을 벌려고 했지만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왜 나는 자꾸 도전하는 것마다 뭐 하나 제대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경제와 돈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예전의 나를 다시 되돌아보니까 제가 그동안 돈 버는 원리에 대해 하나도 모른 채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의 노동소득과 주식 투자를 하며 살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동안 돈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 경제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것으로 돈을 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이 소비하려고 돈을 번다고 생각했었어요. 이런 마인드로 제가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경제 활동을 하며 살았었어요. 왜 그동안 나는 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며 살았을까?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사회 경제 과목을 통해 경제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돈의 원리, 돈의 속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경제 과목 시간에 배운 거라고는 물가에 대한 개념, 수요와 공급, 단리와 복리 이런 개념적인 것들만 배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에는 학생이어서 그런지 경제 시간에 배운 것들이 진짜 내가 필요한 건지 그렇게 와닿지도 않았었어요. 그때는 제가 실제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돈을 벌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투자에 대한 생각, 개념 같은 것도 없었죠.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께서 그 어떤 투자를 하셨던 것도 아니었어요. 누구나 학교를 다녔겠지만 학창시절에는 오직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전부였고 당연히 그때는 저도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저에게 경제 공부는 그저 그냥 시험을 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었어요. 머릿속에 억지로 집어넣어야 할 데이터 쪼가리일 뿐이었죠. 이렇게 당시에 전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억지로 배우니까 당연히 재미도 없었죠. 그렇게 경제적 무지 상태인 수준으로 사회에 나와 회사 생활을 하며 월급을 받으니까 당연히 돈 버는 목적이 그냥 소비에 있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는 월 1, 2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지냈는데 월급을 받으니 돈의 단위가 몇백 단위로 확 넘어가니까 눈이 이리저리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로 뭐 사지? 그동안 돈 없던 학생 때 못해봤던 거 다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돈 버는 이유가 다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사회초년생 때 취업을 하고 나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 이런 거죠. 내 집 마련은 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제 돈을 버니까 내 집 하나는 사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머니게임에서는 끝판왕이 내 집 마련이었던 거죠. 내 집 마련을 해서 집값이 오르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려면 부동산 재테크를 해야 하는데 재테크라는 자체가 저에게는 해야 되는 거지만 가슴에 확 와닿지 않고 그냥 먼 나라 이야기 같았죠.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나마 부동산 책, 경제에 대한 책 같은 것들을 보려고 했지만 뭐부터 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수준의 책이 좋은 책인지도 몰랐어요. 한마디로 그저 막연했었죠. 그렇게 조금 깊이 생각했다가 에이 그냥 모르겠다.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자. 일 열심히 하면 승진해서 연봉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다시 일에 열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투자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사회초년생 때 생각으로는 내 월급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집값은 몇억 단위고 내가 그 몇억 단위의 돈을 모은다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과연 내 힘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 당시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무지했냐면 내가 모은 돈 플러스 아파트를 대출 받아서 살 생각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많던 시절도 아닌데도 은행 가서 돈 빌린다는 걸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돈의 원리를 배우고 투자를 한다는 게 제 인생에서 중요도의 순위에서 계속 밀리게 되는 거였어요.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 영어 공부. 다이어트와 영어 공부는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영어 공부는 둘째치고 특히 다이어트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당장은 아닌 거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은 맛있는 거 먹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항상 이런 식이라 중요하지만 귀찮은 건 그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재테크는 계속 중요도가 떨어졌던 거죠.
그래도 계속 회사 동료나 친구들과 얘기를 할 때 경제에 대한 얘기를 간간히 하는데, 직장에 취업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연애해서 결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결혼을 하려면 집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경제에 대한 이야기,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동료들이나 친구들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돈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계속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재테크, 투자, 이거 계속 중요한 건데, 그래서 공부나 투자를 조금 시도해 보다가 어려우니까 에이 몰라 하면서 뒤로 미루고,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다시 주변 사람들과 돈 얘기하다가 다시 시도하고 또 포기하고, 이런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투자와 경제 개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은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셨으니까 잘 아시겠지? 라는 생각에 부모님한테도 돈의 원리와 투자에 대해 물어봤어요. 집은 어떻게 사야 되고 대출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부모님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넌 알 거 없어. 넌 아직 어려서 몰라도 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 나이가 30살쯤의 이야기예요. 제가 30이면 결혼도 해야 할 나이인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부모님조차도 저에게 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학교에서도 선생님도 교과목 진도 나가기 바빴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도 그렇게 돈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이렇게 돈의 원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에서 월급만 받으면서 내 집 마련하더라도 내 집 마련의 시기가 젊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어요. 보통 5, 60대 정도가 되어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내 집을 마련한 그 이후의 삶은 여전히 회사에 다니며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집이 있다고 해도 내가 쓸 돈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의 머니게임의 끝판왕은 내 집 마련이었다고요. 그러면 나는 영원히 은퇴를 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겼고, 그 의문을 어디 가서 아무도 풀어주지 않았어요. 제 부모님도, 제 주변 사람들도요. 제 주변에 그렇게 돈에 대해서 잘 아는 부자도 없었고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일만 하면서 살았으니까 중간에 큰 돈이 생기더라도 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회사를 나와 돈을 벌려고 했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망할 것이 뻔한 사업에 손을 대고 자꾸 이런 안 좋은 테크트리를 타는 거예요. 돈의 원리를 모른 채 계속 일만 하면서 살면 투자나 사업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남이 내 돈을 벌어줄 거라는 착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사기를 당하고 호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나 사업도 자꾸 남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장사 같은 경우도 누가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따라서 하면 나도 잘 될 거라는 착각도 하게 됩니다. 가맹점 창업이 그런 경우가 많죠. 본사가 잘 되니 나도 가맹점 내서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창업했다가 결국 망하게 되죠.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할 때도 투자한 계좌의 수익률이 40~50%가 찍히는 걸 보고 흥분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 평생에 처음 보는 수익률이었기 때문이죠. 보통은 은행이자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자에 소질이 있나? 라고 착각도 했었어요. 결국 상승장 끝에 하락장이 되니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다 마이너스로 물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리딩방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각종 좋은 얘기를 하고 자기들만 잘 따라오면 월 몇 프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감언이설에 제가 혹하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들이 내 돈을 잘 굴려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에 리딩방이 나쁜 건지도 몰랐어요. 그래도 다행히 회비가 너무 비싸게 느껴져서 회원가입을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다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이 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 계속 그렇게 남에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원리로 나중에 은퇴하시는 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원리로 인해 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자유가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소망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면 당연히 돈의 원리를 배워야 할 텐데요. 내 주변에 자수성가 하시거나 돈의 원리를 잘 이해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 배우면 되는데요. 제 주변에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알게 모르게 사기꾼은 있겠지만요. 혹여나 돈의 원리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노하우를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혹시나 저 사람이 나를 등쳐먹지 않을까? 혹시나 저 사람의 어떤 말로 꼬임을 당해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한 번쯤을 하니까 누군가에게 직접 공짜로 배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공의 노하우를 가진 사람도 모든 풍파를 다 겪으며 어렵게 얻은 것이기에 아무한테도 쉽게 공짜로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의 경험담과 노하우들을 적어놓은 책이라도 봐야 됩니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책들을 보고 실제 투자를 해보면서 돈의 원리를 그리고 투자의 원리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되게 성공하고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고 그 세계로 뛰어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책팔이 강의팔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거부감에 돈에 대해서 외면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책을 여러 권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얘기하는 원리가 보이게 됩니다. 이것들은 진짜 내가 살면서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런데 책을 한두 권 보고 시작하는 건 위험합니다. 이걸 입체적으로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만 보게 되니까요. 저도 남에게 의지해 장사를 하다가 망하고 남에게 의지해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사기를 당한 게 결국 책 한두 권만 보고 과감하게 움직였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렇게 수많은 책 안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찾게 되면 내가 이것들을 작게 시작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작게 실행하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고요. 거기서 반드시 얻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하나둘씩 쌓이게 되면 진짜 저만의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마인드와 노하우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은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혹시 머리가 백발인 노인이 떠오르시나요? 요즘에는 평균 49세면 비자발적 은퇴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느덧 40대 중반이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를 생각해 봐야 할 나이가 됐습니다. 경제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20대였던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막 자라서 뭔가 펴보지도 못한 채 저무는 그런 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제가 젊긴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그동안의 제 커리어를 그대로 써줄 만한 곳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 1, 2년 지나면 더 그렇겠죠? 이제는 공무원이 아닌 이상 절대 정년퇴직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 갑자기 회사를 나가야 할지도 몰라요. 지금 월급 꼬박꼬박 나온다고 해서 절대 은퇴를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고 머리 아프니까 그때 가서 생각해야겠다라거나 그때 가면 어떻게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가서도 어떻게 잘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돈의 원리를 알아야 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를 외면하면 그 대가는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언젠간 자신의 뒷목을 잡고 남은 평생을 나는 왜 돈 버는 원리를 하나도 모르며 살았을까? 라며 후회하며 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